지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수 굉장히 쉬워요. 절대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할 이 지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수라는 친구를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확장을 시킬 거예요.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지수의 범위를 늘려나갈 거야. 어디까지? 실수까지 늘려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봤을 때 왜 확장을 시키느냐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 네모, 즉 지수 자리에 네모라는 칸을 만들어 둘게.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1이 들어가면 A, 2가 들어가면 A의 제곱, 100이 들어가면 A의 100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오겠죠. 그러면 네모에 들어가는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이놈의 구조가 뭐가 되더라라는 걸 느낄 수 있어? 함수가 되더라. 그런데 함수의 정의역이라는 친구는 누구죠?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수라는 친구를 실수까지 확장시켜서 궁극적으로 지수 함수라는 친구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살짝 준비물들이 필요해요. 그 준비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 지수 함수라는 걸 배웠으면 당연히 계산이란 걸 해야 되는데 지수 함수, 지수의 계산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지수 법칙이란 게 통용이 돼야 되겠죠. 자, 지수 법칙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고, 그럼 이 지수 법칙이 통용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 중에서 지수 법칙이 통용되려면 무조건 양수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의 범위를 복소수 범위에서 배우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자연수를 배우고 0이라는 친구와 음의 정수라는 친구를 토탈하면 누가 돼요? 정수라는 친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정수라는 친구와 정수가 아닌 간단하게 비정수, 분수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통칭하여 유리수가 나오고 유리수에 또 나머지 무리수를 합하면 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실수까지 올라온다. 즉 우리 기본적으로 배웠던 지수가 자연수였잖아.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오늘 이거를 첫 번째로 배우고 그러면은 정수지수까지 확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수를 배우면 어디까지 확장이 돼?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무리수는 그냥 돼요 라고 치부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실수까지 지수를 확장시키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메인으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간단한데 두 번째는 살짝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라는 친구가 있고 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 두 개가 있다는 건 알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구조를 생각해보면 네모라는 친구를 삼각형만큼 거듭 제곱했을 때 결과가 동그라미요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이 삼각형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수가 들어가고 네모 자리에서는 실수가 들어갑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결과도 실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누구였을 때 자연수였을 때 밑은 누구였어? 실수가 된다라는 걸 보셔서 알겠는데 이제는 뭘 추가하자는 거야? 0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라는 친구를 추가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추가를 했으니 당연히 이 밑이라는 친구가 무언가 제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봐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얘들아. 자, A의 M제곱. M은 자연수예요. A는 실수겠죠. 자, 여기에다가 A의 0제곱을 곱하면 누구에 의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 플러스 0제곱, 즉 누가 돼요? A의 M제곱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있는데 내가 나왔어. 그럼 얘는 누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 기억하셔야 돼. A의 0제곱은 누구야? 1입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친구를 또 볼 수 있겠죠. A의 M제곱에, 선생님,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0제곱이고, 방금 배워서 아시죠? 1이라고. 선생님, 그러면 나와 누군가를 곱했는데 1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누구야? 나의 역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나의 역수니까 칸이 없으니 위로 쓸게요. 자, A의 마이너스 M제곱. 앞으로 우리는 음의 정수가 지수에 들어오면 그 친구의 누구다라고 보는 거야? 역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A는 뭐 제한받지 않았죠. 문제될 거 없었지. 그런데 생각해봐야 되더라. A가 0이었을 때 문제될 거 없었어. 근데 A가 0이었을 때 A가 0이라면 여기에 분모에 뭐가 오는 거야? 0이 오는 거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그래서 A가 0이 오는 경우는 이 친구에서 성립하지 않으니 우리는 실수해서 누구를 빼겠다? 0을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정수지수로 확장을 했을 때 밑이 제한을 받아. 뭐라고? 실수 전체에서 0을 빼겠습니다. 라는 걸로 제한을 받는 거야. 지수가 함수의 구조를 띠니 지수함수로 생각을 할 텐데 지수함수가 되면 계산을 하기 위해 지수법칙이 통용이 돼야 돼. 그런데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자.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언제나 누구 지수법칙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오케이 되기 위해서 살짝 조정해 주는 거야. 누구를? 밑과 지수를 말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정수지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뭐 남았어요? 분수지수 남았죠. 분수지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누굴 생각할 거냐면 자, 우리 교재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것. 누구? 거듭 제곱 근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니 갑자기 지수를 확장하다가 거듭 제곱근은 왜 튀어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분수지수를 얘기할 때 이 친구가 꼭 필요해요. 근데 무슨 입장에서 필요하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언제나 지수법칙이 통용되기 위해서 밑과 지수에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그 제한을 거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느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듭 제곱근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네모의 삼각형 제곱이 동그라미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거 보시죠. 자, 어떤 친구를 n제곱했을 때 a라는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그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방정식의 입장에서 x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너 방정식이구나 라는 건 당연히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방정식의 입장에서 근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몇 제곱 했죠? n제곱 했죠. 그러니까 근이 몇 개예요? n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근에는 n개에 분명히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n개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일단 선생님이요. 그러면 이 x의 n제곱은 a가 이루는 x가 n개인데 얘네들을 이루는 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별표 하나 우리 뭐라고? a의 n제곱 근입니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 뭐라고요? a의 n제곱 근은 얘를 만족하는 n개를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 중에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허근은 솔직하게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안 해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자,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자, 만약에 말입니다. x의 제곱이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만족하는 x, 즉 3의 누구? 제곱근이라는 친구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나요? x의 세제곱은 1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1의 세제곱근, 즉 근 몇 개? 3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때 근 1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건을 오메가와 오메가바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제곱이라는 친구와 세제곱이라는 친구 두 개만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실근 허근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지. 규칙성이 없잖아. 우리 뭐 하자고?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 언제나 지수 법칙은 되고 싶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 밑과 지수에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거듭제곱근이라는 친구는 분수지수를 얘기할 때의 베이스야.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하고 3이 들어갔을 때 양음이다.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실근허근이다 라고 구분이 되어버리니 복잡하잖아. 그리고 근도 n개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거야. 뭘 생각해? 야,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얘 누구지? 얘 누구지? 실근만 보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거듭 제곱근들 중에서 즉 A의 n제곱근 중에서 누구인 걸 보겠다? 실수인 거를 봐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뭐 하고 있는 거죠? 상황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뭐라고요? 아니 x의 n제곱은 a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a의 n제곱근이잖아. 근데 그 n제곱근 중에서 n이 아까 얘기했을 때 2, 3 이런 것처럼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상황이 달라져 버린다고. 근데 그러면 되겠어? 안 되죠. 왜? n이 2든 3이든 100이든 101이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상황은 동등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러면 그 동일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을 걸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홀수일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끊어 오직 하나. 그거를 뭐로 나타내는데? 자, 새로운 표현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자, 선생님, x는 n 제곱근 A. 살짝 다른데요? 자, 얘들아, 요거에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A의 n 제곱근은 몇 개짜리? n개짜리예요. 그 중에 우리는 뭘 보기로 했죠? 실수를 보기로 했죠. 그랬을 때의 표현법은 파란색으로 나오면서 1번 홀수일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n제곱근 A. 그러면 n제곱근 A라는 친구는 뭐예요? 실수인 것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n제곱근 A는 뭐라고? 실수인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짝수였을 때는 자, 얘들아, 여기의 상황은 실수였는데 여기의 상황은 뭐가 돼요? 양수였을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양수와 음수가 각각 하나씩. 자, 여기에서 끊었을 때 여기서는 오직 하나, 여기서는 각각 하나. 상황이 달라지면서 얘는 그러면 홀수일 때는 얘인데 짝수일 때는 둘이 나왔어. 아까 뭐라고 그랬지? 공통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뭐만 나왔으면 좋겠어? 얘만 나왔으면 좋겠어. 자, 왼쪽 그래프는 n이 짝수인 상황, 오른쪽 그래프는 n이 홀수인 상황을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y는 x의 n제곱. 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y는 x의 n제곱. 자, 놀라지 마세요. 짝수일 때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비슷하고 홀수일 때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왜 함수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뭘 구하는 거지? x의 n제곱은 a. 자, 말로 하면 이해 못하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근, 걔가 누구지? a의 n제곱근이죠. 그 중에서 뭐인 걸 찾겠다는 거야? 실수인 걸 찾는데 문제는 얘는 양음 2개 나오고 얘는 오직 하나니까
또 그 실수인 것 중 뭘 찾겠다라는 거지? 양수인 걸 찾겠다라는 게 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근 찾자지. 그러니까 근은 어떻게 찾아? 자, 요 식을 가지고 뽀각 끊어보세요. 그러면 뽀각 끊게 되면 여기에 등호가 당연히 없어지면서 얘네들이 y라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가 몇 개 생겨? x의 n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상수함수. 근데 여기에 a는 미정계수니까 쟤를 움직여봐서 근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여기 와볼까? 자, a가 음수인 상황이에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0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a가 0인 상황은 아까 우리가 뭘 찾기로 했어? 양수인 걸 찾기로 했으니까 얘는 제외합시다.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였을 때는 뭐가 되겠죠? 근이 두 개가 생겨. 여기에, 여기에. 근데 얘는 n 제곱근 a, 얘는 마이너스 n 제곱근 a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쪽 홀수일 때 볼까요? a가 음수인 상황에, 그 다음에 a가 0인 상황에,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상황에 각각 오직 하나씩 생기는 거 확인을 했는데, 선생님, 나는 느껴지는 게 이게 n제곱근 a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요, 이것도 마이너스 n제곱근 a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얘는 몇 제곱하는 거야? 홀수. 홀수? 자, 마이너스를 3번 곱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n제곱근 a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주의하셔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자고? 요것만. 그래서 제한을 걸어. 어떻게? 이렇게. 여기도 제한 걸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가 약속하기를, 그러면 선생님, 거듭 제곱 근 중 양수인 거 맞죠? 거듭 제곱 근 중 누구? 최종적으로 양수인 걸 하기 위해서 x의 n제곱은 a 다른 방정식의 제한을 받으니 x가 무슨 수요? 당연히 양수겠지. a도 무슨 수야?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자 봐봐 얘들아, 일단은 이걸 주의하셔야 돼. 거듭 제곱 근은 x값이야. 근데 걔가 뭐라고? 양수라고. 그리고 이걸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a도 뭐라고? 양수라고.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 여기다 한 번 더 써드릴게요. a의 n 제곱 근 중 나는 이제 뭐인 것만 보겠다? 양수인 것만 보겠다. 그리고 그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n 제곱근 a라고 읽으면서 걔를 표현할 때 x의 n제곱은 a. 자, 잊지 말고 써주자. x가 양수, a도 양수예요. 그때의 근은 누가 나온다고? x는 n제곱근 a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 친구, 이 친구를 n번 곱하면 누가 나온다는 거야? a가 나온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들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잊지 말자. 지수 함수까지 가기 위해서 지수를 확장시키는 중이고 당연히 밑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수 법칙이 언제나 오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범위가 A가 양수, B가 양수죠. 그 다음에 M과 N은 무슨 수라고 써 있어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써져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거듭 제곱근에서 기본적인 범위는 요 루트 안에 들어갈 친구들이 뭐다? 양수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1, 2, 3, 4, 5, 5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수학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성질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널 뭐 시키겠다? 계산시키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계산의 도구인데 1번 보세요. 자, n제곱근 a라는 친구는 뭐죠? 양수야. 근데 정확하게 뭡니까? n번 곱해서 a가 나오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를 n번 곱하면 누가 되는 거야? a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n제곱근 b가 있어요. 그 친구를 n번 곱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b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곱하게 되면 여기도 곱하기 되겠죠.
근데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뭐야? 양수야. 양수인 친구들은 뭐예요? 지수. 야, 양수라고. 양수. 양수인 친구의 거듭제곱. 지수법칙 아무렇게나 해도 통용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지수법칙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의 n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n번 곱해서 ab가 나오게 만드는 수는 뭐예요?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럼 나도 이렇게 되면 우리도 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n제곱근 ab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의 곱으로 바꿔 쓸 수 있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어? 자, 그러면 1번이 되면 느낌 있게 뭐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 숫자가 같아. 만약에 세제곱근 3이랑 세제곱근 4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같다라는 걸 느끼시면서 바로 뭐 하시면 돼? 3, 4, 11을 곱해서 넣으면 되겠죠. 1번과 2번은 같이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n제곱근 a가 무슨 수라고? 양수라고. 그거를 m제곱을 했을 때 양수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자, 얘들아 봐봐. 자, n제곱근 a를 몇 번 곱해요? n번을 곱하는데 나는 이 친구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양수라고. 양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착한 친구예요. 선생님, n번 곱해서 얘가 나오게 만드는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걔는 누구랑 똑같아져요? 자, 얘랑 뭐가 됩니까? 똑같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겠죠.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요,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해버릴게요. n제곱을. 자, 양수니까 지수법칙 통용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n제곱근 a에 그 다음에 가로에 n을 곱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써도 될까요? 네. 그러면 걔는 뭐가 돼요? a의 m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바꿔 생각해 봅시다. 손바닥으로 가려. 손바닥을 n번 곱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 보면 된다고? 자, 다시 손바닥을 n번 곱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어. 그럼 누가 되는 거야? n제곱근 a의 m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만약에요. 6제곱근, 그 다음에 4제곱근 a가 이렇게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나는 양수야. 그리고 지수법칙이 통용이 돼. 그러니까 6번을 곱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또 뭘 곱해? 4번을 곱해. 그럼 뭐까지 없어지겠어? 여기까지 없어지겠지. 그러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6번 곱하고 4번 곱했더니 나오는 숫자는 A가 되는 거야. 근데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뭐인 느낌이죠? 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더니 몇 제곱한 거야? 24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 또 모르겠으면 손바닥으로 가려. 손바닥을 24번 곱해서 A가 나오는 수는 누구예요? 그러면 24제곱근 A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느끼면 되겠어? 요렇게 2개 곱하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5번은 더 쉽습니다.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수법칙 써서 보면 여기 공통, 즉 공약수가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다는 거 느끼셔야 돼. 만약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4가 있고요. 여기가 8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4하고 8이면 선생님이 4, 4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루트의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 루트 앞에는 2가 생략된 거야. 여긴 약분되면 누구지? 1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이게 아니고 누가 돼야 된다는 거지? A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거듭제곱근은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뭔데요? 그러면 자,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 우리는 지수라는 친구를 어디까지? 함수까지 쓰고 싶어. 그랬더니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한 거지? 지수의 확장이라는 친구, 즉 실수까지 늘려버리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 밑이란 친구가 뭘 받기 시작했어? 제한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수법칙이라는 친구는 언제나 OK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학하는 친구들이 약속을 잡으셨죠. 뭐라고요? 자, 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라는 친구가 있었을 때 자, 각각 써보도록 하자. 선생님,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을 당하면 밑이라는 친구는 실수 전체에서 누굴 뺀 거였죠? 0을 뺀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배웠어요? 거듭제곱근이라는 친구를 배웠죠. 거듭제곱근이라는 친구를 배웠을 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n 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친구는 뭐예요? 양수예요. 그 양수니까 지수법칙이 문제없이 통용이 되기 시작하는. 누가 양수야? A가 양수야.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n제곱을 했어.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지. 그랬더니 누가 나오는 거야? A의 m제곱이 나온 거야.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해봐봐. 뭔 생각을 하냐면 야, 지수법칙이 통용되는데 누군지 모르는 손바닥에다가 n을 곱했더니 A의 m이 나왔어.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다고 느낄 수 있겠어? n분의 m제곱과 똑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니? 봐봐. n제곱근 a의 m제곱은 실질적으로 a의 n분의 m제곱인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n과 m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정수가 나오겠죠. n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분수지수가 지수법칙에 성립하기 위해서 제한이 뭐였어? 이 자리가 미치지. 미치지 마. 자, 이 자리가 미치지. 뭐예요? 양수라고. 여기에서 누구? 양수라고 한 번 더 제한을 받으면 나는 어디까지 쓸 수 있어? 유리수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지수법칙이 언제나 통용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수의 확장은 유리수까지, 밑이 양수일 때 유리수까지. 그런데 문제는 유리수만 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무리수까지 밑이 양수라고. 그래서 얘네들 통칭하면 어디까지? 즉 밑이 뭐라고 제한받아? 양수라고 제한받으면 나는 지수를 누굴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실수를 갖다 쓸 수 있고, 즉 이 상황에서 나는 언제나 지수법칙이 오케이 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더니 기억, 니은, 디귿을 보셨어요. 복잡한데?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풀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죠? 밑이요. 여기는 누구죠? 지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할 n은 첫 번째 누구? 일단은 밑을 뭐 할 수 있게? 같게 만들어 봐라 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여기 루트 2지. 여기는 뭐야? 2루트 2지. 2라는 숫자가 동일하죠. 그런데요. 자, 여기 기억의 좌변 보실래요? 루트 2 이제 뭐? 선생님 2의 2분의 1제곱이요. 여기다 2루트 2를 하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루트 2제곱이죠. 자, 우변 볼까요? 2루트 2. 자, 요렇게 끊어. 곱한 거지. 2는 2의 1제곱이야.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야. 곱했잖아. 그럼 얘는 몇 제곱? 2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2의 2분의 3제곱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누가 되시겠어요? 2의 2분의 3루트 2제곱이죠. 노란색과 파란색은 같습니까? 아니요. 다르죠. 그 옳은 거? 아니요. 기억은 틀리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 자, 니은도 바로 갑시다. 선생님, 루트 3은 3의 2분의 3루트 3이에요. 옳거니. 자, 3루트 3은 아까 얘가 몇 제곱? 2분의 3제곱이었지. 그럼 얘도 3의 2분의 3제곱. 3의 2분의 3, 둘은 같네요. 그럼 니은은 뭐가 돼? 참이요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디귿 가볼까요? 아유, 그러면 이제 바로 갑시다.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5 루트 5제곱. 5 루트 5 몇 제곱이라고? 2분의 3제곱이요. 2분의 3 루트 5. 당연히 같을래, 다를래? 다르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아, 여기 보세요. 양수죠. 왜요? 나 분수지수니까. 미천 양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 x의 2분의 1제곱, 자, 2분의 3제곱. 1번과 2번을 보자마자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x의 2분의 1제곱 a라고 치환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b라고 치환할게.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가 4예요. 그럼 난 그걸 가지고 누굴 구해달래?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지.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고 풀 수 있지 않겠니? a 플러스 b가 누구예요? 나 4죠. 나도 누구야? 4야. 선생님,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야! ab는 뭐예요? 곱하면 1이죠. 64 빼기 3, 42는 뭐가 나오겠어요? 52. 간단한 문제가 되시겠죠. 절대 어렵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온몸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자, 2번 봐봐. 선생님, AB가 여기 있는데 이건 뭐야? 딱 봐도 1제곱은 2분의 1의 제곱 같지 않겠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누구야? 7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굴 구해달래? AB를 구해달래. 와우! 자, 쫄지 마. 이걸 기억해. 난 양수야. 무슨 짓을 해도 난 x-1제곱 다 무슨 수야? 양수야. 나도 양수, 나도 양수야. 나는 양수예요. 자, 이렇게 갑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오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누구? 7이에요. ab의 곱은 누구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2죠. 걔가 누구라고? 5야. 나 근데 a 빼기 b가 무슨 수라고요? 양수라고. 양수. 아, 나 지금 뭔 짓거리 하냐? 그치, 나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야, 미안. 왜 빼기를 해? 플러스로 갑시다. 그러면 2죠. 그럼 얘가 플러스로 가고 얘가 뭐예요? 9가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9니까 a 플러스 b는 누구?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누구야? 양수죠? 누구? 3입니다. 문제를 읽어.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래. fx가 이러한 함수가 나왔어요. fp가 2였을 때. 자, 봅시다 얘들아. p를 대입하세요. 자, 그러면 fp라는 친구는 2분의 1의 a p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p제곱. 뭐 걔가 2래요. 뭐 별다른 건 없죠. 그러면 나 뭐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 양변을 곱해서 a의 p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p제곱이 4란 건 일단 조건 쓸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랬는데 내가 누굴 구해달래? f의 2p는요 2분의 1의 a의 2p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p제곱을 쓰자마자 동시에 느끼겠지? 아, 저 새끼는 분명히 제곱의 합차인데.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누굴 쓰라고?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분명히 얘가 누구야? 4잖아. 이게 4야. 그럼 이거랑 계산하면 나는 최종적으로 2배의 a p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p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생각해봐봐. 이걸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도 왜 굳이 내가 p면 내가 마이너스 p일까? 곱하면 1 나오라고. 곱하면 1 나오는 걸 어디다 써먹어? 얘들아 봐봐.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거지. 맞지? 자, 얘 가지고 장난질 해볼까? a p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하고 여기에다가 4 a p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p제곱을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겠지? a의 p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끝났네요. 자, 나는 4의 제곱이니까 누구예요? 16이죠. 나는 1이니까 더하기 4하면 누구예요? 20이죠. 근데 어차피 나는 양수니까 루트 씌우면 뭐가 나오겠어요? 2루트 5가 나오겠죠. 내가 누구라고? 내가 2루트 5라고. 그러니까 답이 누가 나와줘야 돼? 4루트 5입니다. 라고. 일단은 얘들아, 스포 먼저 해보자.
스포요? 이거는 무조건 지수다. 95% 정도. 자, 선생님 1이 아닌 두 형수. 야, 이게 이제 나중에 지수함수에 나오거든. 근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양수 A, B니까 여기서 끊어. 나는 미치야. 나도 여기서 끊어. 나도 미치겠지. 나도 미치겠다. 자, 근데 AX의 제곱은 BY 제곱이고 이렇게 있었을 때의 상황이야. 한 번 더 끊어. 얘의 값을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이거부터 잡을게요. 선생님, A의 X의 제곱이 B의 Y의 제곱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꼭 는 K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얘는 K고 얘도 K란 말이야. 그러면 A의 X의 제곱이 K가 돼버리는데 얘들아, 나는 X분의 1이나 Y분의 1을 알고 싶어. 근데 여기서 없는데? 있지. 왜 있어? 양변에 X분의 1제곱 곱해보세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K의 X분의 1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지. 아, 이게 문제의 키포인트구나. 그러면 한 번 더 B라는 친구는 K의 Y분의 1제곱. 너무 쉬운데? 왜? A가 얘고 B가 얘면 여기 A 대신 이거 써봐봐. K의 X분의 2제곱 곱하기 K의 Y, 그럼 뭐야? 더하기 Y분의 1제곱이지. 그게 누구야? 1이잖아. 선생님! 응? 선생님! 응? K는 양수예요. 나는 양수예요. 양수에 거듭제곱했는데 1이 나와요? 내가 누구야? 0이죠. 0제곱이 1이니까. 마지막. 자, 이번도 뭐 하시라고? 이렇게 있어. 조건이 있고 상황 주어졌어. X의 값을 구하래. X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구나, X. 자, 있었구나, X. 자, 그러면 잊지 말자. 는 K. 자, 그러면 27의 A제곱도 는 K. 발음에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X의 B제곱도 는 K. 자, 그 다음에 6의 C제곱도 는 K. 자, 그러면 27이 누굽니까? 아, 이제 팔 아프다. K의 A분의 1제곱이죠? X는 누굽니까? K의 B분의 1제곱이죠? 아, 양수라고! 잊지 마! 까먹지 마! 6은 누굽니까? K의 C분의 1제곱이죠? 내가 눈에 얘기한다. 이거 뭐라고? 지수라고. 그러면요, 선생님. 응? 선생님.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A분의 2는 제곱. 27의 제곱은 3의 6제곱이야. 3의 6제곱. B는 X의 3제곱이야. 두 개를 더했다는 건 곱했다는. 뭔 소리야? 아이씨. 자, 봐봐. K의 A분의 2제곱 더하기 B분의 3제곱이라는 건 A분의 2 제곱 곱하기 B분의 3 제곱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선생님, 27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이 이놈이 되는데요. 그게 누구라는 거야? K의 C분의 6제곱은 C분의 1을 6제곱한 거잖아요. 미안해, 승질내서. 자, 그러면 얘는 3의 몇 제곱이죠? 6제곱이죠. 얘는 6의 6제곱. 약분하면 뭐 나와? 얘 곱하기 얘가 얘잖아요. 3의 6제곱에 6의 6제곱 누구 남아요? 2의 6제곱이잖아. 그럼 X 세제곱이 2의 6제곱이니까 뭐예요? X는 4가 되겠죠. 대소관계. 자, 얘도 기억하자. 일단은 최대한 노력해서 밑을 갖게 하든가 아니면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밑을 갖게 하든가 지수를 갖게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얘들아, 밑이 갖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를 맞춰 볼게요. 자, 이 좋았다가 말았죠. 지수가 2, 3, 4, 6. 2, 3, 4, 6의 최소 공배수가 뭐죠? 12.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2의 12분의 6제곱. 지수를 맞추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갈 거야. 2의 6제곱에 12분의 1제곱. 여기선 4, 4 곱하면 되죠? 2의 8제곱에 12분의 1제곱. 3, 3 곱하면 되죠? 6의 3제곱에 12분의 1제곱. 2씩 곱하면 되죠? 12의 제곱에 6분의 1. 아유, 미안해. 12분의 1.
그럼 2의 6제곱은 누구야? 64잖아. 난 누구야? 난 너보다 커. 누군데? 잠깐만, 8제곱이면 누구냐? 64, 120, 256이잖아. 얘는 누군데? 216이잖아. 얘는 누군데? 144니? 그럼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는 누구예요? 64와 256. 여기 있네. 얘네 둘이네. 얘네 둘이 나온 건 누구 있죠? 답은 몇 번? 3번. 자, 78번 1번 봅시다. 방금 해서 괜찮죠? 8이란 친구는 K의 X분의 1제곱, 9는 K의 Y분의 1제곱,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야. 근데 여기 지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 K의 X분의 A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이다 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8을 A번 곱하시고 거기다가 9를 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랬더니 걔가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K의 Z분의 2제곱입니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K의 Z분의 2는 누가 나온다는 거지?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쓰세요. 1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약분합니다. 약분합니다. 그럼 아까 뭐였죠? 4의 제곱 나온다고 그랬죠. 자, 보도록 하시겠어요. 8의 a제곱은 2의 3a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고 4의 제곱은 2의 몇 제곱이죠? 4제곱.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누구? 3분의 4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2의 2x의 제곱을 k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라는 친구는 k의 2x분의 1제곱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5라는 친구는 k의 y분의 1제곱, 10이라는 친구는 k의 z분의 1제곱입니다. 자, k의 2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는 친구는 자, 보세요. 얘가 뭐예요? 내가 곱하기 나누기죠. 맞아요? 곱하기 나누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을 구하게 되면 나는 2죠. 나는 5예요. 그럼 2 곱하기 5를 뭐로 나눠주세요? 10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내가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줘야 돼? K의 몇 제곱이 1이니? 0이요. 그래서 답은 누구예요? 0입니다. 2의 2x의 제곱은 4의 x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걸 K.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9의 y의 제곱을 또 K. 선생님! 안 나오는데? 미안해.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x, y가 0이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95%라고 얘기했어요? 얘 지수 맞아요? 근데 x, y 곱이 0이 아니야. 난 양변에 x, y로 나눠도 되겠지. 이게 페이크였네. x, y로 나누세요.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 누구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4라는 친구는 뭐예요? k의 x분의 1제곱이죠. 9라는 친구는 뭐예요? k의 y분의 1제곱이죠.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러면 k의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뭐가 되겠어? 4, 9, 36이 되겠죠. 자, 내가 36인데 36은 누구의 제곱이니? 그럼 6의 제곱이죠. K값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6, 누구로 잡을 거야? A. 1995년 말에 4만, 미안, 나왔네. 자, 1995년 말에 4만 명이 도시의 인구야. 매년 일정한 비율, 여기 밑줄 그으세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어요. 그럼 뭐 10%씩 증가, 뭐 20%씩 증가,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지. 자, 근데 비율을 모르니까 A라고 얘기하는데, 자, 95년 말에 4만 명이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96년 말이겠지. 그럼 이름은 뭐가 되겠어? 97년 말이겠지. 그럼 2015년에는 20년까지는 몇 명이, 20년 동안, 얼마나. 자, 그랬을 때 나는 뭐 구하는 거죠? 4만에 A에 10제곱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약분 가보자. 4만, 만 나뉘고 4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4, 1은 4, 4, 6에 24, 4, 9, 36, 169죠. 169는 누구의 제곱이니? 13의 제곱 같은데요? 그러면 A의 20제곱이 13의 제곱이라면 A의 10제곱은 몇 명? 13이죠. 그래서 답은 몇 만? 52만이라고 얘기할 수 별표 치시고
반감기라고 배우시면 돼요. 반감기.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한 반감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A년 후에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대. 자, 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A년 후에는 전체에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1이 된대. 그럼 생각해봐. 2분의 1로 어떠한 친구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A분의 A분의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X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A가 들어가면 A분의 A 약분되잖아.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즉, 처음 물질의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A년. 그러면 걔는 뭐가 돼? 2분의 1의 A분의 X의 제곱입니다. 아이고, 여기 나왔네요. 자, 이게 반감기 함수입니다. T년 후에, 즉 A가 들어가면 처음 물질의 양의 절반이 됩니다. 만약에 10년이면은 M10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반감기가 300년이래요. 그러면 여기 A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300년이 되겠죠. 현재 M이라고 했을 때 처음 물질의 양의, 자, 그럼 보세요. M이라는 물질이 있고 반감기는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300년이 되는데 이게 몇 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되겠어? 16분의 M이야. 16분의 M이라는 건 M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는 거지?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랑 약분하고 나와 나는 같아져야 되니까 몇 년 후가 되겠습니까? 1200년 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